풍수학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의식적으로 행하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한다고 모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풍수학의 핵심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의 조화와 균형을 만들고, 또한 이를 통해 부정적인 에너지는 쫓아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겠죠. 이 행복에는 재물이 필수적인 요소일 겁니다. 이 재물이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조화를 악화시키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재물이 쌓이는 것을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풍수라는 학문은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보아서요,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지금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보다 우리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동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 개인 취향이 반영되는 각자의 방보다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거실, 부엌, 현관 등의 풍수를 중요하게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부와 행복을 위해 집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집안에 두면 나쁜 기운을 부르는 7가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자리가 날카로운 가구들입니다. 풍수의 기본 목표 중에 하나가 가정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가구는 에너지 간의 조화로운 흐름을 파괴하는 것이라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모서리가 원형의 둥근 모양이라면 에너지의 흐름을 도와주는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하여 가능하면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보다는요, 마감이 둥글고 전체적으로 곡선형의 가구를 집안에 배치하는 것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또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서요, 집안에 재물운이 트이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폭력적이거나 슬픈 분위기의 사진들입니다. 아름다운 사진이나 그림은 인테리어를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소품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도 멋진 그림이나 좋은 글씨를 벽에 걸어두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효과가 큰 만큼 그 반향도 크다는 겁니다. 만일 폭력적이거나 슬픈 그림이 담긴 사진을 매일 보아야 한다면요, 그 가족 구성원의 정서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슬픈 노래를 자주 듣는 사람이 눈물이 많은 법이고요,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가 슬픈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그림이나 사진은 거주자의 감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당연히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겠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능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안정적이고 온화한 느낌이 나는 그림이나 사진 걸어두시는 거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사업 역시 그러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 재물 역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가 침실의 거울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 풍수학에서는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조선시대는 큰 거울이 없었죠. 하지만 현대 풍수에서는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거울 풍수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거울은 상을 비추는 것이라서요, 보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여 침실에 큰 거울을 둔다는 것은 편안한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이러니 당연히 좋은 것이라 할 수 없는 거겠죠. 침실에 거울이 꼭 필요하시다면요, 가능하면 작은 것을 선택하시고요, 외부로 연결되는 문이나 창문 앞에는 이 거울 놓아두지 않으시는 것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가 망가졌거나 멈춘 시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이 시계가 멈춘 경우를요, 우리 현대 풍수학에서는 조화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깨버린다고 합니다. 집에 걸어둔 시계가 멈추었거나 배터리가 다 됐다면요,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하시던가요, 배터리를 교체해 줘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이는 게으름의 상징이라서요, 재물의 흐름의 최대 적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블랙 계열의 색상을 가진 침대 시트와 침대 위의 소품들입니다. 침대는 편안한 휴식, 그러한 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너무 밝지 않고 적당히 어둡게 연출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랙 계열의 침대 시트나 이불, 담요 등을 사용하신다는 것은요, 수호행을 너무 강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당연 침대에서만큼은 절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라는 거죠. 침대 시트가 또 침대 이불이 가능하면 폰하고 편안해야 하는 그 이유가요, 토행의 기운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겁니다. 이는 수호행의 기운, 즉 밤의 기운을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검은색을 더하게 된다면요, 당연히 오행간의 균형은 깨어질 것이고요, 사업의 성취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침대의 기운을 나쁘게 하니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식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식칼은 주방 아무 곳에나 놓아두게 되면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가족 간에 마음고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니 당연 칼은 함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주방에 수납할 수 있는 칼꽂이를 한쪽 구석에 놓아두시던가요, 잘 보이지 않는 서랍 등에 넣어서 보관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 풍수적으로 행복과 안정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일곱 번째가 사람 키보다 큰 관엽식물들입니다. 이 관엽식물은 현대 풍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시들었거나 높이가 사람 키보다 훌쩍 큰 그런 관엽식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절대 집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데 버리실 수가 없어서 집 안에 두셔야 되겠다면 무조건 베란다에 두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집 안에는 두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또한 현대풍수학에서는 집안에 안개꽃이 있으면 이 안개꽃이 생기를 흡수하고 사기를 배출해서 가족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거 역시 꼭 명심하셔야겠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집안의 불을 막아내는 7가지 요인에 관해 풍수학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풍수학에서는 집안의 부는 청결함에서 온다고 말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청결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같이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늘 살아가시면서 재물 부족으로 인해서 마음 걱정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